현재 시각 11시 10분인데, 그, 제가 앞서서 녹화를 했거든요. 이게, 역살법에 대해서 50분을 설명을 해가지고, 이거, 줄여야겠다 해서 다시 녹화를 했는데, 그것 또한 30분을 했어요. 근데 벌 받았어요.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를 안 눌렀어요. 자, 개인적인 얘기는 끝내고. 자,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준비한 게 역살법에 대해서 너무 길게 설명을 했어요. 제가 한 50분가량 설명을 하는 컨텐츠가 앞서서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외를 할 때는 이게 5분을 안 넘깁니다. 그냥 에픽하이의 낙화라는 랩만 보고 넘어가요. 근데 좀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다 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최대한 줄이고자 방금 녹화를 했었는데 그것 또한 30분을 했어요. 그래서 벌 받은 것 같아요. 너 말 좀 줄여라. 지자 불어 넌자 부지인데 말 좀 줄여라 해서 지금 뒤에 약속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썸네일로 얘기를 했었는데 낙화라는 제목의 이형기라는 시인님은 이제 시를 썼고 타블로는 랩을 썼죠. 그랬는데 이 두 동명의 작품에서 둘 다 역설법이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됐나 좀 비교를 하면서 역설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상세히 정확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역설법을 문학에서는 모순 형용을 그러니까 모순 형용이 전제인 거죠. 모순이라는 거는 창, 모, 방패, 순. 그래서 가장 센 창과 뭐든지 다 막는 창과 뭐든지 다 뚫는 잘못 말했죠. 뭐든지 다 막는 방패와 뭐든지 다 뚫는 창이 동시에 판다? 말이 안 되는 상황.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형용, 꾸몄다. 모순의 형용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사법에서 의미상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둘 다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함께 사용하는 일. 이를테면 소리 없는 아우성 제일 대표적인 예시죠. 그래서 아우성 자체가 이게 본질적으로 이 소리 성자거든요. 성이. 그래서 본질상 소리가 나오는 건데 소리가 없다? 어, 어, 이게 일단 모순의 형용이다. 근데 뭔가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해요. 말은 엄청 하고 싶은데 뭔가 소리치고 싶은데 소리를 못 치는 현실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리를 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독자가 느끼는 바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진실을 뭔가 전달하고 싶어서 강조를 하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을 한다. 수다쟁이 벙어리. 벙어리는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인데 수다쟁이. 말이 많다. 저 같은 사람이죠. 말이 많은 사람을 수식을 해주는 게 안 받아지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학에서 어떤 말이 안 되지만 진실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라는 거죠. 철학적 용어로도 이제 형용 모순이라는 걸 사전에서 정의를 해놓기로는 모순 형용, 형용 모순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형용하는 말이 형용을 받는 말과 모순되는 일. 이게 사각형이 형용을 받는 말이죠. 형용하는 게 둥근 거고. 사각형, 정의 자체가 4개의 각이 진 형태. 각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이 둥그스름해요. 각이 없어요. 이게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기능이거든요. 이 그림을 꾸미는 기능 중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형용의 모순인 거죠. 그래서 또 유리재 철기. 철로 만든 기구인데 유리로 만들었다? 모순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철학의 표현과 문학에서의 표현의 좀 차이점을 굳이 언급을 하자면 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철학에서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말이 안 되는지 논리적인 부당함만 좀 예시로 지금 나타나 있다면 사전에 문학에서는 그 예시들이 결국 소리 없는 나오서 또 아까 수다쟁이 벙어리 얘기하고 싶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서 강조를 하는 수사법의 표현 중에 하나로서 예시를 드러났다는 그 사전상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역설과 반어의 차이 많은 학생들
죄송합니다. 아이씨. 앞서서 녹화를 했어가지고 목이 메이네요. 반어와 역설의 차이 많은 학생들이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반어는 실제와 반대로 반대할 반자죠. 실제와 반대로 말하는 거. 제일 쉬운 예시가 부모님 말을 안 들었는데 말을 안 듣고 막 말도 안 되게 이제 잘못 행동했고 뭐 잘못을 저질렀는데 야 잘한다 잘했다 이런 게 이제 실제 상황과는 반대되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강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잘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안 있음을 흘리오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그 시의 전체 맥락을 보면은 이제 울고 싶은 상황인데 근데 울지 않겠어. 어떤 참을 인고에 참아내겠어. 근데 안 울 거야. 에이씨, 하면서 막 눈물이 떨어져. 이런 게 이제 반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혹가다 역설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뭐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글쎄요. 죽었는데 눈물을 흘리거나 안 흘리거나를 내가 결정할 수가 애초에 없는데 그걸 결정하겠다라는 게 역설적인 거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런 의도는 별로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반어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실제 상황과 반대되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설은 계속 강조하지만 표현 자체가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어도 역설도 둘 다 형용 모순이다. 모순 형용이다라고 설명을 돼 있던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어는 실제랑 그 표현이 서로 모순되는 거다. 그다음에 역설은 그 표현 안에서 표현 자체가 모순되는 거다. 근데 벌써 뭐 설명하는 것도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한 방에 빡 안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반어는 반대로 말하는 거고요. 역설은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거. 근데 뭔가 하고 싶은 말이 내면에는 있는 거.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님은 떠났어요. 근데 어떻게 안 보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역설은 모순 형용도 얘기했지만 그 하나 중요한 게 부분 부정이 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부정한 게 아니라요. 어느 부정하고 싶은 부분을 일부를 부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님은 갔지만 님의 뭐가 갔어? 몸. 님의 몸 그리고 뭐 떠나갔지만 나는 님을 마음속에서는 보내지 못했다. 몸은 떠났어. 근데 그러니까 몸을 안 보낼 수는 없죠. 근데 마음속에서는 내가 떠나보낼 수가 없어. 이렇게 부분적으로 부정을 하면서 그 어떤 진실을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이 역설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이러니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그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도 반어는 영어로 아이러니고 역설은 영어로 패러독스다 라고 이렇게 교과서 혹은 참고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제기하고 싶은 비판점은 아이러니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례에서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쓸 때 역설법적으로 쓰는 데가 있지 않나? 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세 개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실제와 반대로 말을 하는 거라는 표현에 있어서 아이러니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부품과 연료가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운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말을 예를 들어서 뭐 허세를 부렸어. 지금 뭐 부품이랑 연료 다 준비돼 있어요. 근데 그래도 반어지. 그러니까 부품과 연료가 그러니까 비행기 회사 혹은 비행기를 만드는 곳인데 부품과 연료가 없어서 비행기를 뭐 띄우는 곳인데 부품과 연료가 없어서 못 띄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에 좀 더 가깝지 않나. 근데 아이러니라고 표현한다는 거. 이미 아이러니라는 그 단어, 영어 단어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 안에서 역설을 이미 함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더 그래요. 밑에 있는 거는 도둑 잡는 경찰이 도둑이 되다니.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면은 훔치는 경찰 뭐 이런 표현을 씁시다. 쓴다고 하면은 경찰이 형용 받는 거고 훔치는 게 경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경찰은 어때요? 본질상 훔치는 사람, 도둑을 잡는 사람이에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상식적으로는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어 있죠. 근데 훔친대. 경찰에게는 없는 속성을 들어서 비유를 이제 형용을 해줬다라는 게 이거는 역설에 더 가깝지 않나. 근데 아이러니라고 우리는 사용한다. 어. 아이러니라고 사용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언어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얘기예요. 음. 그래서 좀 저는 학생들이 특히나 아이러니란 말을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 쓰는 혹은 듣는 학생들은 더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더걸스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들으면 더 그래요. 예시가 올드한데 남잔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너만 다르다고 말하는 건 뭐야? 그러니까 되게 남자는 다 늑대야, 뭐 쓰레기야, 다 짐승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난 달라. 이걸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남잔데 이게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역설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근데 표현은 아이러니라고 한다. JYP랑 뭐 원더걸스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러니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 말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춤을 추는 게 생각이 나는데 그 또 여잔 다 가지고 놀기만 했었다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남자 빠은 남자. 여자는 내가 가지고 놀아봤지. 뭐 여자는 뭐 다 내가 다 이렇게 섭렵할 수 있어. 뭐 이런 허세를 부려. 허세충이에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에게는 근데 넌 달라. 여자는 다 가지고 놀았는데 그거는 내가 여자들을 가볍게 대해서 그렇고 너는 근데 소중해. 그 듣는 사람이 여잔데 말이 안 된다. 아이러니 말도 좀 가사를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데뷔곡인데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역설로 혼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가 되거나 혹은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과외를 할 때는 딱 에픽하이의 낙화만 예시를 들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제 10여 분이 지났어요. 빨리 설명을 할게요. 내 꿈은 하늘을 걷는 난장이의 꿈. 네, 일단 뭐 고치지만 난쟁이죠. 난 장이라고 붙이는 거는 보통 대장장이.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할 때 그걸 장이라고 하죠. 근데 뭐 타블로가 이걸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잘못했다기보다는 시적 허용. 그러니까 뭐 파란이라고 적듯이 우리가 이제 이게 한글에 그 저기 텍스트에 써보면 빨간 줄 거지겠죠. 근데 시적 허용 파란. 그러니까 뭐 여운을 남기는 거예요. 되게 약간 감성이 돋죠. 파아란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처럼 시적 허용 언어에 좋다. 뭐 그럴 수 있는데 타블로가 여기서 이렇게 한 건 그냥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아니었을까. 장님의 꿈, 장이의 꿈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말한 건 역설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이게 왜 이 랩을 제가 예시로 드냐면 역설 받치예요. 한 줄 한 줄 다 역설이에요. 난장이는 일단 그 개념상 땅에 가까운 사람인데 땅에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하늘을 걷는다. 이게 이제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장님의 꿈. 장님은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인데 무지개를 일단 상식적으로는 무지개를 인식해서 손에 거머쥔다.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데도 나는 꿈을 꿔. 그런 역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꿈을 꾼다. 고아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를 고아라고 하는데 달콤한 자장가에 잠이 들었어. 물론 뭐 유치원이나 타가소에서 불러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어, 부모님이 안 계신데 자장가에 잠이 들었다. 이게 역설적인 거다. 시간을 뒤로 되돌린 불효자. 불효자 자체가 어때요? 불효자는 웁니다. 신파극도 있는데 이미 망원지정, 뭐 풍수지탄.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를 못한 걸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뒤로 되돌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갖고 싶은 꿈,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여기가 킬링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꿈? 이게 앞뒤 정황상 이 줄도 역설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역설이냐?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꿈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을 표현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시적 표현이 아닌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뭐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잘 보통은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도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이 낳고 기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보통 많으시죠.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은 꿈을 그래도 꾼다라는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항상. 그런 불가능하지만 꾸는 꿈. 불가능에 가깝지만. 벙어리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크게 노래 부르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뒤머거리 듣지 못하는 분을 지칭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의 작은 속삭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 내지는 뭐 너는 참 아름다워. 너가 너무 좋아.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미소를 짓는다? 상상해보면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고 겉보기에는 말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는 꿈. 그래서 이제 후렴부에 여기가 이제 벌스고 후렴부에 dream. 가질 수 없는 꿈이지만 I have a dream. 가질 수 없는데 가졌어. 이게 역설인 거죠. 자이언티 꺼내 먹어요. 집에 가고 싶죠.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집에 있는데 집에 가고 싶다. 역설. 뭐 베스트셀러 중에 죽고 싶지만 떡볶이를 먹고 싶다.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문장은 말이 안 되는데 뭔가 알 것 같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실제 예시에서도 많이 쓰이죠. 미소를 짓는 기머거리의 꿈. 그래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를 교육할 때, 뭐, 이제 뭐 난장이, 장님, 그다음에 뭐 고아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벙어리, 귀머거리 다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서 사용이 되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가르칠 때 예시로 들어도 될까라는 저도 고민이 많은데 일단은 근데 가사를 잘 쓰기는 했어요. 그리고 뭐 타블로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의도가 그런 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상황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꿈을 꾼다라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표현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PC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 그러니까 누가 듣기에는 기분이 나쁜 말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시각에 입각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는 잘 안 되는 말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그렇게 남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 그런 나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꿈을 꿔 내가 불가능한 것에 도전해 라는 거에 있어서 어떤 더 그 낙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좀 문학적인 것 지점에 있어서 좀 가르침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그래서 이현기의 낙화 이제 사실 여기가 킬링 포인트거든요. 여기는 역설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은 여기에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 박수를 칠 때 떠나라.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는 헤어져야 될 때, 이럴 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내가 뭐 어떤 학급 내에서 아니면 어떤 뭐 단체 내에서 멋지게 일을 수행해냈어. 그렇지만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대신 하고 잘할 수 있게 해서 나는 이제 떠나야 돼. 내지는 또 뭐 나는 이미
퇴물이야. 이제 늙었어.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양보를 해줘야 돼. 라는 좀 이제 그런 노인의 통찰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거를 지칭하는 거라고 이게 지칭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되게 이게 왜 이렇게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중학생 때부터 이거에 꽂혀가지고 모방시도 쓰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감상문 쓸 때도 좀 인용하고 그랬는데 저는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잘 못하는 거긴 한데 제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군분한 낙화 이제 해가 꽃이 진다는 거죠. 근데 결별 그게 이제 이별할 때죠. 가을이 왔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서 결별은 이제 슬프고 힘든 건데 그게 축복이다. 이게 역설이라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을 덧붙이자면은 이별을 한 그 당시 이별한 직후에 야 그 축복이야라고 남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꼰대질일 수 있어요. 꼰대질일 수 있고 오만한 행동일 수 있어요. 또 에픽하이 가사를 예를 들자면 타블로가 싫어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서 목사가 뭐 축복이 그거는 저 신의 뜻이다 라고 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가 가사에 나오는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슬퍼 죽겠는데 야 그거 저기 신의 뜻이에요. 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기분 나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연인이랑 이별했을 때도 야 걱정 마. 물론 좋은 뜻으로 한 말일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은 야 그거 다 축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느끼는 거는 자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제 통찰도 하고 조금 거리 두고 바라본 다음에 승화를 해야 그 다음에 그게 이게 지금은 내가 이별을 했지만 이게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짐으로써 내가 더 얻는 게 있구나. 이런 통찰은 나중에 본인이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는데 역설에 대해서 또 다시 다루게 될 때가 있다면 요 다음이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문제 푸는 건데 제가 지금 녹화를 3번째 하면서 드는 게 역설법 2탄을 만들어야겠다. 왜냐면 지금 제가 요 이제 예수님의 비유도 들었고 그 다음에 노자라고 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말한 예시도 들었는데 좀 어떤 훌륭한 인생의 진리를 담는 종교, 철학, 문학 뭐 이런 텍스트 내에서는 역설이 쓰일 때들이 굉장히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덜어가 아니라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단순히 그냥 강조를 하려고 그냥 이걸 날 잘 봐주세요라고 해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인생의 진리는 좀 그런 부분부정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뭐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는데 행복했어. 뭔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 아는 사람이 왜 말을 안 해? 말하는 사람이 왜 알지 못하는 거야? 말하는 사람은 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 같은 사람 알량한 지식을 갖고 떠드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계속 떠드는 사람은 사실은 그 어떤 진리를 통찰하고 깨달은 건 아니야. 지자불언 언자부지라고 하는 이제 도덕경에 나와 있는 텍스트죠. 그래서 저도 말을 정말 줄여야 돼요. 지금도 한 2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말을 아무튼 그런 진리를 담기 위해서 역설법들을 굉장히 훌륭한 작품에서 쓰일 때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역설법 2탄을 나중에 만들게 된다면 하게 될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보면은 1번은 찬란한 슬픔의 봄. 찬란하다는 거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막 기쁘고 그런 건데 슬퍼. 그게 이제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와서 서러워라. 두부로 흐르는 빛이 아마 눈물일 텐데 고와서 서러워라. 이게 아름다운데 또 슬프기도 해.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역설로 쓰일 수 있는 제가 다 좋아하는 시들만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좋아하는 시인데 이게 답이에요. 모르면 3번이죠.
3번이 답인데 모두가 인정해 내 몸의 가치 허나 자만하지 않지. 그러니까 모두가 내 몸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나는 자만을 하지 않아. 이거는 뭐 역설 아니죠. 근데 이렇게 비판 뭐 문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 가사 자체가 자만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만하지 않는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10분 양보를 좀 하더라도 독자들이 이제 느끼는 거죠. 이걸 보는 이제 청자들이, 리스너들이 느끼는 건데, 글쎄요. 근데 현실의 상황은 이제 내가 자만을 하고 있어. 근데 자만하지 않지라고 말하니까 반어적인 상황, 말 그대로 아이러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설법을 수사법으로 내가 쓴 거다. 이 작사가가 쓴 거다. 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허세와는 거리가 멀어 난 꽤 많은 걸 가졌지. 이게 허세죠. 난 꽤 많은 걸. 물론 작사가 혹은 비가 부를 때 내가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한번 제대로 된 반어를 한번 사용해 봐야겠다. 그래서 쓴 건 아닐 거예요. 자기를 조롱, 셀프 디스를 하려고 만든 건 아니겠죠. 근데 난 꽤 많은 걸 가졌지 라고 했는데 허세와는 거리가 멀다 라고 하는 게 반어 이런 게 말하자면은 반어법 뭐 역설법 이런 걸 떠나서 아이러니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이러니. 그래서 어쨌든 10분 양보해도 이거를 쓴 작가가 역설법을 의도해서 쓴 거는 아니다. 때문에 이제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그래도 세 번째 녹화하니까 다이어트가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꽤 많이 했어요. 역설법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역설법과 반어법 그리고 뭐 아이러니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확한 이해를 가지시는 데 도움이 됐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역설법 2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안 하게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하게 된다면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